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강사 오은서입니다. 오늘은 문제풀이 첫 강의인데요. 우리가 이론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학습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1번부터 보겠습니다. 고압 가공 전선으로 ACSR 선을 사용할 때 안전율은 얼마 이상이 되는 이도로 시설하여야 하는가? 우리가 가공 전선의 안전율 가장 첫 번째로 배운 개념인데요. 총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경동선 또는 내열 동합금선일 때는 2.2 이상, 그리고 기타 전선, 그 예시로는 ACSR이 있었는데 ACSR일 때는 안전율이 2.5 이상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2.2 이상은 우리가 구리죠. 구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우기로 했습니다. 구리. 이때 리가 2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2가 두 번 들어가기 때문에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2.2 이상이고 기타 ACSR일 때는 2.5 이상이다. 지금 문제에서는 ACSR 선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2.5인 정답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사용 전압이 400V 이하인 저압 가공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고 절연 전선인 경우 인장 강도 2.3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몇 밀리미터 이상의 경동선이어야 하는가? 이 친구는 우리가 가공 전선의 굵기표를 보시면 이 표 자체가 케이블을 제외한 경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압일 경우 4가지, 그리고 고압, 특고압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문제는 저압에 해당되면서 400V 이하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절연전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봐주시면요. 제가 이 저압 4가지 케이스를 외울 때 이렇게 했어요. 2부터 6까지 차례대로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2, 3, 4, 5, 근데 6을 이제 더 이상 쓸 수가 없죠. 따라서 여기까지 올라가서 다시 6을 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2 이렇게 써주시면 이렇게 점만 찍어주시면 2.6, 3.2, 4, 5가 되겠습니다. 고압과 특고압은 각각 따로 기억을 합니다. 5와 22가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가장 첫 번째인 2.6mm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저압 및 고압 가공 전선의 높이는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와 철도를 횡단하는 경우에 각각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우리가 가공전선의 높이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제가 6차선 도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m를 떠올려 주시면 되고 철도 횡단은 무조건 6.5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표를 가져와 보면 이렇게 지금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일 때 이 첫 번째 1번 케이스에 해당되는 거죠. 이 1번 케이스에서 철도 횡단은 6.5m 이상, 도로 횡단은 6m 이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기는 이렇게 도로 6, 철도 6.5인 정답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345kV 가공 송전선로를 평지에 건설하는 경우 전선의 지표상 높이는 최소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이것도 가공전선의 높이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해당 표에서 이번에는 두 번째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이 두 번째 케이스에서 345kV는 이 가장 마지막인 160kV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6 플러스 0.12N을 적용시켜 주시면 돼요. 여기서 산지라고 나온 것이 아니라 평지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산지를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인 이 6 플러스 0.12N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을 작성해 보면 6 플러스 0.12N 이때 단수 N을 계산해 볼게요. 단수 N은 문제에서 주어진 전압 345를 먼저 작성해 주시고 이 친구를 기준 전압으로 뺄 겁니다. 여기서 기준 전압이 뭐죠? 지금 보시면 160을 기준으로 작을 때는 6m, 클 때는 6 플러스 0.12N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준 전압을 160으로 알 수 있고 여기서 160을 이렇게 빼줄게요. 그리고 이 친구를 10으로 나눠주시게 되면 이 값이 18.5가 나옵니다. 이 친구를 바로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단수는 항상 올려주셔야 돼요. 올림을 해야 돼요. 올림 또는 절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해주시면 19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위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6 플러스 0.12 곱하기 19를 해주시면 이 값이 8.28m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평지가 아니라 산지라고 주어졌을 경우에는 이 구한 식에서 마이너스 1만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7.28이 될 텐데 해당 경우는 산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답이 8.28이 되겠습니다. 따라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345kV의 송전선을 사람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산지에 시설하는 경우 전선의 지표상 높이는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4번과 전압의 수치는 같지만 이번에는 산지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1을 해야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가장 마지막, 즉 345kV는 이 160kV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6 플러스 0.12N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고 마이너스 1을 해주시면 산지인 경우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면 6 플러스 0.12N 여기서 단수에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값을 작성합니다. 3, 4, 5를 작성해 주시고
기준 전압을 뺄 건데요. 여기서 기준 전압은 160을 기준으로 우리가 160 이하일 때는 지금 6m, 160을 초과할 경우에는 6 플러스 알파 어떠한 것이 붙기 때문에 기준 전압이 160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160을 뺄게요. 여기 10으로 나눠주시면 이 값이 18.5가 나옵니다. 단수는 항상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8.5를 올림해주면 19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 그대로 식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6 플러스 0.12 곱하기 19 여기까지는 8.28m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지인 경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7.28m가 되겠습니다. 정답을 골라주시면 1번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저압 가공 전선과 고압 가공 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여기까지가 무엇을 의미하죠? 지금 동일 지지물에 시설한다는 것은 우리가 병가 또는 공가에 해당되는 키워드가 되는데 지금 둘 다 가공 즉 둘 다 전력선을 의미하기 때문에 병가라고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병가임을 알려주는 힌트가 되겠고요. 이어서 봐주시면 저압 가공 전선과 고압 가공 전선과의 이격거리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봐주시면요. 병가는 총 4케이스가 있었어요. 이 4케이스 중에서 저압과 고압 사이는 이 첫 번째 케이스에 해당되고 지금 케이블이란 조건은 없기 때문에 이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가는 5월에 쓴다 이렇게 해가지고 50cm라고 배웠죠. 그래서 정답은 50cm 2번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66kV 가공 전선과 6kV 가공 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병가하는 경우에 이 문제는 친절하게 병가라고 알려줬네요. 이어서 읽어보면 특고압 가공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면적이 몇 이상인 경동 연선을 사용하여야 하는가? 이렇게 병가이든 공가이든 우리가 병가, 공가 문제에서 단면적을 물어본다. 그럼 우리는 50을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다음 중 저고압 가공 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 등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옳지 않은 것은 우선 문제를 좀 더 해석을 해보면요. 동일 지지물에 시설한다. 그럼 우리가 병가 또는 공가임을 짐작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병가가 되려면 둘 다 전력선이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는 가공 약전류 전선을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공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가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면 이렇게 동일 지지물에 별개의 완금류가 있고 우리가 가공 약전류 전선은 말 그대로 공중에 설치된 약한 전류가 흐르는 전선이에요. 즉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래에다가 시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란 색깔로 그린 게 가공 약전류 전선이 되고요. 지금 문제에서는 저고압 가공 전선이라고 했죠. 이 친구는 위험하기 때문에 이 친구보다는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위에다가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저고압 가공 전선이 해당이 됩니다. 그럼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가공 전선을 가공 약전류 전선 등의 위로하고 별개의 완금류에 시설할 것. 별개의 완금류에 시설하는 건 맞죠. 그리고 저거 위로하고가 무슨 말이냐면 이 저고압 가공 전선을 가공 약전류보다 위로하는 것이 맞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저고압 가공 전선은 위험하기 때문에 이 친구보다는 높게 시설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1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볼게요. 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목주의 풍압 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1.5 이상일 것. 우리가 이 목주의 풍압 하중에 대한 안전율을 배울 때 공가의 경우 예외 사항이 있다고 했습니다. 즉 이렇게 안전율을 할 때 공가 시 안전율은 1.5 이상이다. 이게 예외 사항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가공 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저압과 고압 모두 75cm 이상일 것. 이 3번이 틀린 내용이 되죠. 우리가 저압일 케이스와 고압일 케이스가 우리가 나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가인 케이스를 총 3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아래의 친구는 다 약전류 전선인데 이 위쪽이 저압, 그리고 고압, 그리고 여기가 35kV 이하인 특고압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보시면 지금 케이블이라는 언급은 없기 때문에 저압과 고압일 경우 일반적일 때 우리가 75cm, 그리고 고압일 경우에는 이것의 2배인 1.5m라고 배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모두 아니죠. 그래서 이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가공 전선이 가공 약전류 전선에 대하여 유도작용에 의한 통신상의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공 전선을 적당한 거리에 연가할 것.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죠. 따라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사용 전압이 3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 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 등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특고압 가공 전선로는 어떤 종류의 보안공사로 하여야 하는가? 우선 여기까지 의미하는 것이 지금 특고압 가공 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공가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가일 경우에
우리가 어떤 종류의 보안공사로 하여야 하는가? 우리가 공가든 병가든 특고합 보안공사를 말할 때는 항상 제2종 특고합 보안공사를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면적을 물어본다. 그럼 우리가 50스퀘어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제2종 특고합 보안공사, 우리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사용 전압이 몇 킬로볼트를 넘는 특고합 가공 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 등은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되는가? 그래서 문제 자체를 해석해보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공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즉 공가에서 몇 킬로볼트를 초과하면 안 되는지를 묻고 있죠. 우리가 공가는 총 3가지 케이스로 나눴어요. 이렇게 아래는 다 약전류 전선이 있고 위에 시설되는 가공 전선이 저압인 경우 그리고 고압인 경우 35킬로볼트 이하인 특고압인 경우입니다. 즉 이처럼 우리가 공가는 35킬로볼트를 초과할 수 없어요. 즉 넘을 수 없다는 것이 되겠죠.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고압 가공 전선로와 기설 가공 약전류 전선로가 병행되는 경우 유도작용에 의해서 통신상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전선과 기설 가공 약전류 전선 간의 이격거리는 최소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이 문제는요, 우리가 통째로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봐주시면 되냐? 병행, 그리고 이렇게 유도작용, 그리고 통신상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이러한 키워드가 있으면 우리가 이격거리는 2m 이상을 떠올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 시간에는 이러한 그림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2m 이상 떨어뜨리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저압 가공 전선이 상부 조영제 위쪽에서 접근하는 경우 전선과 상부 조영제 간의 이격거리는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특고압 절연 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이다. 이 문제는요, 우리가 이 그림을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물 위에 저압 또는 고압 가공 전선이 지나갈 경우와 특고압일 경우로 나뉘었는데요. 특고압인 경우는 우리가 일반, 그리고 절연 전선, 그리고 케이블인 경우로 총 3가지이기 때문에 3m로 시작합니다. 3m 차례대로 3, 2, 1을 작성해 주시고 이 부분만 우리가 5, 2를 작성합니다. 그럼 이렇게 3m, 2.5m, 1.2m가 되고요. 저압 또는 고압인 경우에는 일반, 그리고 케이블인 경우로 나뉘는데 2가지이기 때문에 2m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2m, 그리고 1m가 되겠고 이 해당 문제는요, 우리가 찾아보면 저압 가공 전선이라고 했죠. 따라서 이 저압에 해당이 되고 여기 문제에서 케이블인 경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케이블인 경우 1m로 정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저압 가공 전선 또는 고압 가공 전선이 건조물과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상부 조영제의 옆쪽과의 이격거리는 각각 몇 미터인가? 이번에는 상부 조영제의 위쪽이 아니라 옆쪽인 케이스입니다. 따라서 이 그림을 떠올려 주시면 되는데요. 이 그림은 저압 고압일 경우와 특고압일 경우로 2가지로 나뉩니다. 우선 이 친구들은 동일하게 일반적인 케이스와 절연전선, 사람과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 그리고 케이블 순으로 1절 4회 순으로 작성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저압 또는 고압일 경우에는 우리가 4의 배수를 떠올려 줍니다. 케이블일 때 0.4m, 이어서 4, 8, 12를 떠올려 주시면 쉽고 4, 8, 12 하셔서 0.4m, 0.8m, 1.2m 그리고 일반인 케이스는 이 친구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1.2m가 그대로 올라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고압일 때는 어떻게 되냐? 5의 배수를 떠올려 주시면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0.5m부터 시작해서 50, 15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0.5m, 1m 그리고 1.5m가 되겠고 우리가 특고압일 때 일반적인 케이스는 1.5에 2배를 해서 3m이다. 여기까지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적용시켜 주시면 되냐면 저압 또는 고압일 경우를 묻고 있어요. 우리가 저압, 고압은 둘 다 똑같죠? 우리가 같은 값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별다른 말이 없기 때문에 이 3가지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1.2m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 1번 보시면 저압 1.2m, 고압 1.2m인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어떤 공장에서 케이블을 사용하는 사용 전압이 22kV인 가공 전선을 건물 옆쪽에서 1차 접근 상태로 시설하는 경우 케이블과 건물의 조영제 이격거리는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우선 이 문제는 우리가 건물 옆쪽에서 시설한다 했습니다. 따라서 그림은 이 친구를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어떠한 전압을 적용할 수 있냐? 22kV가 우리가 저압, 고압, 특고압 중 어디에 해당되냐면 특고압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3단원 총칙에서 배우게 되는데 저압, 그리고 고압, 그리고 특고압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저압의 경우에는 교류일 때와 직류일 때를 나눠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류일 때는 1kV 이하 이 친구를 저압으로 정의하고 있고요. 직류의 경우에는 1.5kV 이하를 저압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압은 어떻냐? 우선 저압보다는 커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압을 초과하고
7kV 이하인 친구를 고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고압의 경우에는 이 7kV를 초과하는 친구를 말해요. 7kV를 초과한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는 22kV라고 나와 있는데 그 친구는 특고압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고압이면서 케이블인 우리가 정답은 0.5m를 골라주시면 돼요.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765kV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과 2차 접근 상태로 있는 경우 전선 높이가 최저 상태일 때 가공전선과 건조물 상부하의 수직거리는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이 문제 자체가 하나의 규정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28m 이상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중성성 다중접지식으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사용전압 22,900V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식물과의 이격거리는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우리가 가공전선과 식물과의 이격거리를 봤을 때 우리가 이 전압을 기억을 하기로 했습니다. 22.9kV는 우리가 1.5m 이상 이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떠올려 주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 케이스, 이 노란 색깔로 표시한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15kV 초과, 25kV 이하 중성성 다중접지식의 것으로 지락 시 2초 이내 자동 차단 장치가 있는 경우이다. 이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가 22.9kV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격거리는 1.5m를 골라주시면 돼요.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사용전압이 154kV인 가공 송전선의 시설에서 전선과 식물과의 이격거리는 일반적인 경우에 몇 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우선 전압을 보시면 154kV입니다. 우리가 식물을 떠올렸을 때 우리가 이 암기법 꼭 기억하기로 했는데 식이 60법 기억나시나요? 해석을 해보면 이때 식은 식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물을 의미하고 이는 2m 그리고 60은 우리가 기준 전압을 60kV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물일 경우에는 2m 그리고 60kV는 기준 전압에 해당된다. 근데 지금 사용 전압이 154kV이죠. 60kV를 초과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우리가 2 플러스 0.12N으로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를 가져와 보면 식물과 가공전선의 이격거리에서 이 가장 마지막에 해당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N부터 계산해보면 N은 문제에서 주어진 전압 154를 작성합니다. 이때 기준 전압은 우리가 60이 되겠죠. 이 표를 기억을 하신다면 60을 기준으로 60kV 이하일 경우에는 2m, 60kV를 초과할 때는 2 플러스 어떠한 것이 붙습니다. 따라서 기준 전압이 60인 것을 알 수 있고 암기법으로 식이 60법을 떠올려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10으로 나눠주시면요. 이 N값이 9.4가 나오는데 우리가 단수는 항상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9.4를 올림해 주시면 10이 되겠죠. 그래서 이 위에 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2 플러스 0.12 곱하기 10은 이 부분이 1.2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3.2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6000V 가공 전선과 안테나가 접근하여 시설될 때 전선과 안테나와의 수평 이격거리는 몇 cm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가공전선에는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우선 이 문제는 안테나와 가공전선과의 이격거리를 묻는 문제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해당표를 떠올려 주시면 되고 문제에서 주어진 것이 6000V이죠. 이 6000V가 저압, 고압, 특고압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아셔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3단원 총칙에서 배웁니다. 우리가 먼저 한번 배워보면 저압, 그리고 고압, 그리고 특고압이 있고 이러한 친구를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되는데 저압의 경우에는 우리가 교류일 경우와 직류일 경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압인데 교류인 경우에는 1kV 이하가 되어야 이 부분을 우리가 저압이라고 하고 직류의 경우에는 1.5kV 이하인 경우를 저압이라고 합니다. 그럼 고압은 어떻게 되냐? 저압보다는 커야겠죠. 따라서 저압을 초과하고 우리가 7kV보다는 작은 7kV 이하인 친구를 고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고압의 경우에는 역시 고압보다는 큰 우리가 7kV를 초과하는 경우를 특고압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6000V라고 나왔죠. 6000V를 킬로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죠? 6000V는 6kV입니다. 따라서 이곳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7kV보다 작기 때문에 이 친구는 고압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는 고압이면서 지금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 표준을 적용해 주셔야겠죠. 따라서 0.8m가 정답이 되고 문제에서는 센티미터로 물어봤기 때문에 0.8은
80cm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저압 가공 전선 상호간을 접근 또는 교차하여 시설하는 경우 전선 상호간 이격거리 및 하나의 저압 가공 전선과 다른 저압 가공 전선의 지지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각각 몇 cm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어느 한쪽의 전선이 고압 절연 전선, 특고압 절연 전선 또는 케이블이 아닌 경우이다. 우리가 이 마지막 과목의 경우에는 이 마지막 이 단 이런 조건 있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를 꼼꼼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문제를 봐주시면요. 저압 가공전선 상호간이라고 했습니다. 즉 가공전선과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해당 표를 적용시켜 주시면 되고 저압이기 때문에 저압인 경우 그리고 케이블이 아니므로 우리가 표준의 0.6m를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전선 상호간은 60cm가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전선과 지지물 사이의 이격거리를 봐주시면요. 우리가 저압일 때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저압일 때는 표준이든 케이블이든 다 0.3m로 동일해요. 따라서 다시 앞으로 가보면 우리가 전선과 지지물은 30cm가 이격거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345kV 가공전선과 154kV 가공전선과의 이격거리는 최소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우선 가공전선과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를 묻는 문제로서 표는 이 친구를 떠올려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 두 개의 전압 중에서 큰 전압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345kV를 기준으로 해당 표에 적용시켜 주시면 되고 특고압 우리가 60kV를 초과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2 플러스 0.12N으로 계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식을 작성해 보면 2 플러스 0.12N으로 계산을 할 거고 이때 단수 N을 먼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3, 4, 5를 작성합니다. 3, 4, 5 마이너스 이때 기준전압으로 빼주셔야 되는데요. 기준전압은 우리가 60을 기준으로 작다면 2, 크다면 2 플러스 알파가 되죠. 따라서 기준전압은 6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 4, 5에서 60을 빼주시고 15로 나눠주시면 이 N값이 28.5가 나옵니다. 우리가 단수는 항상 절상을 한다. 그래서 올려주시면 29가 되겠고 우리가 구한 이 N, 즉 29를 위의 식에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 플러스 0.12 곱하기 29는 계산해 주시면 5.48m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1번입니다. 시가지에 시설하는 154kV 가공 전선로를 도로와 제1차 접근 상태로 시설하는 경우 전선과 도로와의 이격거리는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떠한 키워드를 봐주시면 되냐면 가공 전선로와 도로가 접근 상태로 시설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해당 표를 떠올려 주시면 돼요. 가공전선과 도로 등의 접근 또는 교차의 경우에서 이 친구는 표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저압, 고압, 그리고 35kV 이하인 경우는 모두 다 3m만큼 이격거리를 떠올려 주시면 되고 35kV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3 플러스 0.15N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앞에 오는 이 친구가 짝수라면 뒤에 0.12N이 더해지겠지만 이렇게 홀수와 같이 3이 있다면 0.15N과 같은 세트입니다. 따라서 3 플러스 0.15N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이 문제는 154kV이죠. 즉 154kV는 우리가 35kV를 초과하는 케이스로 가장 마지막 이 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 플러스 0.15N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이때 단수를 계산하는 부분은요. 문제에서 주어진 전압 154를 작성합니다. 이때 기준전압이 무엇이죠? 기준전압을 봐주시면 35를 기준으로 35보다 작다면 3, 35보다 크다면 3에 무언가가 붙습니다. 즉 우리가 기준전압이 35kV라는 것을 의미해요. 따라서 여기서는 35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35 빼주시고 10으로 나눠주시면 이 값이 11.9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림을 해야겠죠. 올림을 하면 이 값이 12가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위의 식에 대입을 해보면 3 플러스 0.15 곱하기 12를 하게 되면 이 값이 4.8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로와 가공전선과의 이격은 우리가 4.8m만큼 이격거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2번입니다. 25k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로가 상호간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 사용 전선이 양쪽 모두 나전선인 경우 이격거리는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이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는 양쪽 모두 나전선인 경우이죠. 우리가 양쪽이란 키워드가 있고 우리가 양쪽 모두 나전선인 경우, 양쪽 모두 절연전선인 경우, 양쪽 모두 케이블인 경우를 우리가 배웠는데요. 이러한 양쪽 키워드가 있을 때 나전선일 때 1.5m 이격을 해야 되고 우리가 0.5씩 뺍니다. 그래서 나절케 순으로 여기는 1m, 여기는 0.5m가 해당이 돼요.
이 해당 문제는 지금 양쪽 모두 나전선인 경우 즉 이 1.5가 정답이 되겠죠. 따라서 표를 봐주시면요. 이 표 기억나시죠? 양쪽 나전선인 경우에는 1.5m, 양쪽 절연전선인 경우에는 1m, 그리고 양쪽 케이블인 경우는 0.5m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3번입니다. 농사용 저압 가공 전선로의 경과는 몇 미터 이하여야 하는가? 제가 이것을 설명드렸을 때 그림으로 보여드렸죠. 그래서 농사용이니까 한번 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이 있고, 논이니까 이렇게 뭐가 있겠죠. 이렇게 뭐를 세 가지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렇게 전주가 있고, 이 전주에 이렇게 가공 전선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경과는 이 전주와 전주 사이, 즉 이 지지물 간 거리를 말해요. 이 지지물 간 거리는 우리가 30m 이하입니다. 즉 여기는 30m 이하이다. 왜 이렇게 되냐? 우리가 모두 세 개가 있고 이 모를 그릴 때 어떻게 그리죠? 모를 이렇게 세 가닥으로 그리기 때문에 30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를 봐주시면 우리가 농사용과 공장군에는 우리가 한 세트였어요. 한 세트였기 때문에 같이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농사용일 때 경관 30m, 공장 역시 30m 이하가 되겠고 굵기는 둘 다 2mm가 되겠습니다. 따라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4번입니다.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데 사용하는 발판 볼트 등은 원칙적으로 지표상 몇 미터 미만의 시설하여서는 아니 되는가? 우선 발판 볼트의 용도 자체가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데 사용한다. 즉 우리가 전주 같은 곳을 오르고 내릴 때 사용하는데 우리가 일반인이 쉽게 올라가면 위험하겠죠. 따라서 이렇게 그림을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발판 못이라고도 하고 발판 볼트라고 하는 친구는 일반인이 쉽게 오르기 힘들도록 우리가 1.8m 미만으로 시설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 정답은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5번입니다. 가공전선로에 사용하는 지지물의 강도 계산에 적용하는 병종풍합하중은 갑종풍합하중의 몇 %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 것인가? 우리가 병종이든 을종이든 갑종의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해설을 봐주시면요. 이렇게 갑종이 있고 을종, 병종으로 나뉘는데요. 을종, 갑종의 2분의 1이고 병종 역시 갑종의 2분의 1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2분의 1을 퍼센트화하면 50%가 되겠죠. 따라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6번입니다. 전선 기타의 가섭선 주위에 두께 6mm의 빙설이 부착된 상태에서 을종 풍합하중은 구성재의 투영 면적 1제곱미터당 몇 파스칼을 기초로 하여 계산하는가? 우리가 을종에서 기본적으로는 372를 가져가 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다도체라는 조건이 있다. 그러면 1번 333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해설을 봐주시면 여기 두 번째 을종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 기타의 가섭선 주위에 두께 6mm, 비중 0.9의 빙설이 부착된 상태에서 수직 투영 면적 372파스칼, 그리고 다도체를 구성하는 전선은 333파스칼이다. 그러니까 다도체라는 말이 있으면 333을 골라주시면 되고 다도체라는 말이 없고 일반적으로는 372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7번입니다.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구성체가 강간으로 구성되는 철탑으로 할 경우 갑종 풍합하중은 몇 파스칼의 풍합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것인가? 단주는 제외하며 풍합은 구성재의 수직 투영 면적 1제곱미터에 대한 풍합이다. 우선 이 문제에서 키워드를 찾아주시면요. 강관 그리고 철탑을 찾을 수 있겠죠. 우리가 강간 철탑의 경우에는 우리가 1위화를 배우기로 했습니다. 1위화 해서 1, 2, 5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5 한 번만 더 작성을 해주시면 1255파스칼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봐주시면 이 철탑이면서 강간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8번입니다. 가공전선로에 사용하는 지지물의 강도 계산에 적용하는 갑종 풍합하중을 계산할 때 구성재의 수직 투영 면적 1제곱미터에 대한 풍합의 기준이 잘못된 것은 우선 목주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목주는 수업 때 설명드리진 않았는데요. 원형과 똑같습니다. 즉 원형인 경우와 똑같은 588파스칼이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고 2번과 3번 모두 둘 다 원형이라는 키워드가 있죠. 이는 이 원형의 것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둘 다 588이 와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겠죠. 이 부분을 588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을 보시면 강간으로 구성, 단주는 제외된 철탑. 즉 우리가 철탑인데 강간의 경우를 말하는 거죠. 이때는 우리가 1위화를 떠올린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1, 2, 5, 5를 정답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1, 2, 5를 비교해보니까 맞는 설명이 되겠죠. 따라서 잘못된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29번입니다. 가공전선로에 사용되는 특고압 전선용의 애자장치에 대한 갑종 풍합하중은 그 구성재의 수직 투영 면적 1제곱미터에 대한 풍합으로 몇 파스칼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하는가? 지금 키워드를 찾아주시면 애자장치이고요. 그리고 갑종 풍합하중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자장치에서 애를 떠올려서 암기법을 떠올려주시면 10살, 그리고 3살,
그리고 9살의 어린 친구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친구들을 그대로 작성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1039를 해주시면 이 문제의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해설을 보시면요. 이 애자장치, 이곳에 해당되는 1039를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0번입니다. 사용전압이 154kV인 가공전선로를 제1종 특과합 보안공사로 시설할 때 사용되는 경동연선의 단면적은 몇 제곱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이 친구는 범위가 세 가지로 나뉘어 있죠. 우리가 100kV 미만, 그리고 100kV 이상, 300kV 미만, 그리고 300kV 이상인 경우로 세 케이스를 우리가 수업 때 배웠는데요. 이 친구는요, 단면적 55, 그리고 150, 그리고 이렇게 200, 이 단면적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나온 전압, 사용전압은 154kV입니다. 따라서 이 100과 300 사이 이 중간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단면적이 150인 정답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1번입니다. 특과합 가공전선이 삭도와 제2차 접근 상태로 시설할 경우에 특과합 가공전선로는 어느 보안공사를 하여야 하는가? 이 친구는 지금 제2차 접근 상태라고 했죠. 이때는 이는 이끼리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2차 접근 상태일 때는 제2종 특과합 보안공사가 정답이 되고요. 제1차 접근 상태일 때는 제3종 특과합 보안공사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2차이기 때문에 2를 골라주시면 돼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2번입니다. 고압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로 철탑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 경관은 몇 미터인가? 이것은 우리가 철탑의 표준 경관으로 답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를 봐주시면요. 목주 그리고 A종일 때는 표준 경관이 150, 그리고 우리가 B종일 때는 250, 철탑인 경우에는 600이 되겠습니다. 따라 정답은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3번입니다. 고압 보안공사에서 지지물로 A종 철근 콘크리트줄을 사용할 때 경관은 몇 미터 이하여야 하는가? 여기서 놓치시면 안 되는 부분이 고압 보안공사입니다. 이것과 A종 철근 콘크리트주, 이것에 해당되는 경관은요. 우리가 이 표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A종 철근 콘크리트주, 그리고 여기 고압 보안공사가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경관은 100m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4번입니다. 고압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로 A종 철근 콘크리트 줄을 사용하고 전선으로는 단면적 22제곱밀리미터의 경동 연선을 사용한다면 경관은 최대 몇 미터 이하여야 하는가? 우선 문제에서 단면적이 주어지고 경관을 물었다. 이는 우리가 경관 중에서도 전선 단면적을 크게 한 이 두 번째 케이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조건 중에서 고압이라고 되어 있고 단면적이 22라고 주어졌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가 장경관의 조건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이죠. 표준경관 2, 이 장경관인 케이스 중에서 우리가 A종 철근 콘크리트 주에 해당되는 부분은 300m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을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5번입니다.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에 그 하중을 받는 지지물의 기초의 안전율은 일반적인 경우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안전율이 2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상시 상정 하중이 가해지는 철탑, 기초에 대해서는 1.33이 된다는 점, 이 두 가지 구별해서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는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6번입니다.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서 길이 9m, 설계 하중이 6.8kN 이하인 철근 콘크리트 줄을 시설할 때 땅에 묻히는 깊이는 몇 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우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봐주시면요. 9m입니다. 즉 15m 이하인 것을 알 수 있고요. 설계 하중이 6.8kN 이하라고 주어졌어요. 따라서 우리가 표를 봐주시면 15m 이하, 여기에 해당되죠. 즉 9m이기 때문에 첫 번째 케이스에 해당되고 6.8kN 이하인 이 동시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돼요. 전장 곱하기 6분의 1 이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9 곱하기 6분의 1을 해주시면 되죠. 이거 계산해 주시면 1.5m가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1.5m 이상으로 전주를 땅에 묻을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7번입니다. 길이 16m, 설계 하중 900kg의 철근 콘크리트 줄을 지반이 튼튼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지지물 기초의 안전율과 무관하려면 땅에 묻는 깊이를 몇 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지금 문제 봐주시면 900kg으로 주어졌는데요. 우리가 단위를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표를 봐주시면요. 이 표는 우리가 킬로뉴턴의 단위였죠. 킬로뉴턴과 킬로그램의 단위는 다른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공식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기보다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9.8kN, 여기다 작성할게요. 9.8kN은 암기하기도 쉽습니다. 1000kg이에요. 1000.
그리고 6.8kN은 대략적으로 693 정도가 됩니다. 즉 693kg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693과 1000kg의 사이인 구간이에요. 따라서 문제에서 주어진 900kg은 이 두 번째 구간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이 6.8kN 자체를 기억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9.8kN, 1000kg인 것만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00이 1000kg 이하이므로 여기에 해당되는구나. 이렇게 와주시면 되고 우리가 16m 이하이므로 두 곳에 해당되는 부분을 봐주시면 2.8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8번입니다. 다음 중 지선의 시설 목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지선은 우리가 전주가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전주, 그러니까 지지물을 그려보면 이건 땅이에요. 이렇게 있을 때 지선은 이렇게 노란 색깔로 그릴 수 있어요. 대략적으로 그린 것인데 이 지선의 시설 목적을 생각해보면 지지물이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줍니다. 따라서 지지물의 강도를 보강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 지지물에 전선이 걸려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전선로의 안전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불평형 장력을 줄이기 위하여. 즉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는 이 장력이 불평형하다면 우리가 한쪽으로 쏠리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지선을 시설한다. 그래서 2번도 맞고 3번도 맞고 4번도 맞습니다. 그런데 1번, 유도장애 방지는 우리가 지선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정답은 1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9번입니다. 지선을 사용하여 그 강도를 분담시켜서는 아니 되는 것은 철탑이 되겠죠. 우리가 규정을 읽어보면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철탑은 지선을 사용하여 그 강도를 분담시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노란 색깔로 표시를 했는데 철탑의 지선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40번입니다.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사용하는 지선의 시설과 관련하여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부터 봐주시면 지선은 안전율은 2.5 이상, 허용 인장 하중의 최저는 3.31kN으로 할 것. 우리가 안전율은 맞아요. 안전율은 2.5가 맞는데 이 허용 인장 하중의 최저가 3.31이 아니라 4.31입니다. 이 부분 꼭 기억을 해주세요. 4.31kN. 따라서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도 이어서 봐주시면요. 지선의 연선을 사용하는 경우 소선 3가닥 이상의 연선일 것.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고 3번, 지선의 연선을 사용하는 경우 소선의 지름이 2.6mm 이상의 금속선을 사용한 것일 것. 역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철탑은 지선을 사용하여 끝까지 읽어주셔야 돼요. 그 강도를 분담시키지 않을 것. 즉 철탑은 지선을 사용하면 안 되죠. 따라서 4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1번이 되겠습니다. 41번입니다. 고압 가공 전선로의 가공 지선으로 나경동선을 사용할 때 최소의 굵기는 지름 몇 밀리미터 이상인가? 그래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단서는 고압이라는 점과 가공 지선을 묶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떠올려 주셔야 돼요. 이 노란 색깔로 표시된 부분이 가공 지선인데요. 이 친구가 고압일 때는 4mm입니다. 특고압일 때는 5mm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는 고압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4mm인 정답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42번입니다. 저압 가공 인입선의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부터 볼게요. 전선은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일 것. 이건 맞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동그라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전선은 지름 1.6mm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일 것. 이 부분은요, 이 지름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지름만 기억을 잘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15m를 초과하는 친구는 지름이 2.6, 그리고 15m 이하에는 2mm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굵기는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걸 통해서 2번을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번도 이어서 봐주시면요. 전선의 높이는 철도 및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레일 면상 6.5m 이상일 것. 우리가 철도 횡단 나오면 무조건 6.5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맞는 보기이다. 그래서 4번도 이어서 봐볼게요. 전선의 높이는 횡단보도교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노면상 3m 이상일 것. 이 부분은요. 우리가 문제 풀면서 챙겨가는 정도로만 해주시면 되고 우리가 이것 꼭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압 인입선에서 지름 2.6mm 그리고 2mm가 있다. 우리가 1.6은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43번입니다. 고압 인입선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봐주시면 15m 떨어진 다른 수용가에 고압 연접 인입선을 시설하였다. 우리가 연접 인입선은 고압도 안 되고 특고압도 안 됩니다. 즉, 둘 다 시설할 수 없고요. 저압만 가능한 것이 연접 인입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이러한 그림으로 배웠었죠. 이 친구가 연접 인입선인데 저압만 가능하다고 했고 옥내 통과할 수 없고
그리고 폭 5m를 넘는 도로횡단은 금지가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100m를 넘으면 안 된다. 이거를 우리가 4가지를 챙겨가지고 쓰는데요. 우리가 이 1번이 확실한 오답이기 때문에 나머지 2, 3, 4번은 당연히 맞는 내용이 되겠죠. 한번 가볍게 읽어보면 전선은 5mm 경동선과 동등한 세 개의 고압 절연 전선을 사용하였다. 이거 옳은 설명입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고 3번 고압 가공 인입선 아래에 위험 표시를 하고 지표상 3.5m 높이에 설치하였다. 위험 표시가 있고 지표상 3.5m의 높이에 시설했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하는 경우 케이블을 사용하여 노면상에 3.5m 높이에 시설하였다. 이 2, 3, 4번은 참고를 해주시고 1번은 반드시 이 고압이 나왔기 때문에 틀린 보기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4번입니다. 저압 연접 인입선은 폭 몇 미터를 초과하는 도로를 횡단하지 않아야 하는가? 우리가 5m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저압만 가능하고 옥내 통과할 수 없고 폭 5m를 넘는 도로 횡단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0m를 넘겨서는 안 된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5번입니다. 저압 가공 전선으로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케이블은 조가용선에 행거로 시설하고 이때 사용 전압이 고압인 때에는 행거의 간격을 몇 cm 이하로 시설하여야 하는가? 즉 행거의 간격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거의 간격은 50cm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금속 테이프 있죠? 금속 테이프 이 친구는 20cm. 이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 이렇게 배웠는데 여기 행거는 50cm 이하 그리고 금속 테이프로 했을 때는 20cm 이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 골라주시면 2번이 되겠습니다. 46번입니다. 특고압 가공 전선로의 전선으로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설하는 경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부터 보겠습니다. 케이블은 조가용선의 행거에 의하여 시설할 것. 맞는 내용이 되겠죠. 우리가 행거의 간격까지 알 수 있는데 행거의 간격은 우리가 50cm 이하로 하게 되면 되고 금속 테이프 편의상 금테라고 작성하겠습니다. 금속 테이프는 20cm 이하로 간격을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볼게요. 케이블은 조가용선에 접촉시키고 그 위에 쉽게 부식되지 아니하는 금속 테이프 등을 20cm 이하의 간격을 유지시켜 나선형으로 감아 붙일 것. 금속 테이프는 20cm가 맞죠? 그래서 2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 조가용선은 인장 강도 13.93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 38제곱밀리미터 이상의 아연도강 연선일 것. 이 38 부분이 틀렸습니다. 우리가 단면적이 38이 나오려면 우리가 이 해당 조건에 우리가 키워드에 전력 보안 통신 설비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38이 나와서 오답입니다. 그래서 옳게 고치게 되면 이 부분은 22제곱밀리미터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는 어떻게 나타냈냐? 봐주시면 전력 보안 통신 설비를 시설할 때 사용하는 조가선은 단면적이 38제곱밀리미터 이상의 아연도 강선일 것. 이런 말이 없다. 즉 전력 보안 통신 설비에 말이 없다면 우리가 22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조가용선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접지 시스템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 공사를 할 것. 4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 정답을 골라주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 47번입니다. 전력 보안 통신 설비를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선 이 문제는 1번부터 4번까지 우리가 글을 암기해서 이 문제를 풀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접근하시면 쉽습니다. 1번. 원격 감시 제어가 되지 아니하는 발전소. 원격 감시가 안 되기 때문에 통신 설비가 필요하겠죠. 따라서 우리가 전력 보안 통신 설비를 시설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2번 역시 원격 감시 제어가 되지 않은 변전소. 우리가 통신 설비를 시설을 해줘야 되고요. 3번. 두 개의 급전소 상호 간과 이들을 총합 운용하는 급전소 간에도 전력 보안 통신 설비가 필요합니다. 네, 이 1번부터 3번까지 이것이 잘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은 4번을 보시면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봐주시면 발전소로서 전기 공급에 지장을 미치지 않고 즉 전기 공급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휴대용 전력 보안 통신 전화 설비에 의하여 연락이 확보된 경우 전기도 공급이 잘 되어 있고 연락도 확보가 됐습니다. 즉 이미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전력 보안 통신 설비를 굳이 시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에 관한 것으로 이렇게 규정으로 정리가 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8번입니다. 다음 중 무선용 안테나 등을 지지하는 철탑의 기초 안전율로 옳은 것은
우리가 규정을 봐주시면 무선용 안테나 등을 지지하는 철탑 등의 시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철탑의 기초 안전율을 배웠습니다. 철탑의 기초 안전율은 1.5가 되겠습니다. 따라 정답 골라주시면 4번이 되겠습니다. 49번입니다. 고압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전력 보안 통신선의 높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단, 통신선은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 성능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해당 과목은요, 이 조건을 끝까지 읽어주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는 끝까지 읽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챙겨갈 수 있는 조건을 봐주시면 우선 고압입니다. 고압이고 고압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전력 보안 통신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첨갑 통신선이 되겠죠. 즉 첨갑 통신선의 높이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머지 보기를 잘 모르더라도 철도 횡단은 우리가 항상 6.5m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번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레일 면상 6.5m 이상, 이게 2번이 맞는 내용이 되겠고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1번부터 보겠습니다.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5m 이상일 것. 이것이 틀린 이유를 우리가 표로 한번 같이 보게 되면 도로이면서 우리가 별다른 말이 없었죠. 따라서 일반적인 케이스가 됩니다.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고압, 즉 첨가 통신선의 고압에 해당되는 부분은 6m입니다. 따라서 근데 지금 문제를 보시면 5m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린 것이 되겠죠. 한번 3번 볼까요?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하는 경우를 봐주시게 되면 우리가 문제에서 이 해당 조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조건을 우리가 만약에 놓쳤다면 우리가 이 노면상, 즉 일반적인 케이스로 고려를 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끝까지 봐주셔야 돼요. 이 조건의 하에서 첨가 통신선의 고압에 해당되는 부분은 3.5m가 아니라 3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가 틀렸어요. 3.5m가 아니고 3m가 되겠다. 4번 마지막으로 볼게요. 도로를 횡단하여 교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입니다. 문제에서는 4.5m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도로 위이면서 교통에 지장을 안 주는 경우 이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가 고압에 해당되는 부분은 5m입니다. 근데 아까 보기에서는 4.5m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을 골라주시면 2번이 되겠습니다. 50번입니다. 사용전압이 22.9kV인 가공전선로에 다중접지한 중성선과 첨가 통신선의 이격거리는 몇 cm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중성선 다중접지식의 것으로 전로에 지락이 생긴 경우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이 문제는 지금 중성선과 첨가 통신선의 이격거리를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친구는 60cm가 정답이 되겠고요. 반대로 우리가 만약에 전력선과 첨가 통신선을 물었다. 이때 이격거리는 75cm가 되겠습니다. 이 두 부분이 헷갈리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문제에서 이렇게 중성선인지 전력선인지 체크하시면서 문제풀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1번입니다. 특고압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이 도로, 횡단보도교, 철도, 궤도 또는 sak도와 교차하는 경우에는 통신선은 지름 몇 밀리미터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의 것이어야 하는가? 이 문제는 전력보안 통신선의 굵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이 그대로 출제가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제에서 그대로 언급을 하고 있고 지금 문제에서 우리가 챙겨가야 될 조건은 경동선이라는 조건입니다. 우리가 절연전선일 때는 지름이 4mm 그리고 경동선일 때는 지름이 5mm인 친구를 골라주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단선의 경우 지름 4mm의 절연전선 또는 단선의 경우 지름 5mm의 경동선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문제는 경동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5mm인 정답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52번입니다. 그림은 전력선 방송 통신용 결합장치의 보안장치이다. 여기에서 CC는 어떤 커패시터인가? 지금 그림에서는 이 친구를 묻고 있는데요. 우리가 CC는 결합 커패시터라고 합니다. 이거 외에도 우리가 다른 친구들도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FD 동축 케이블, 그리고 F 전격 전류 10A의 포장 표지입니다. 이게 10A인지 아니면 다른 오답의 선지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10A 그리고 포장 꼭 기억을 할게요. 비포장이 아니라 포장 퓨즈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DR은 전류 용량 2A 이상의 배류 전륜이다. 그리고 L1, L2, L3에 대해서도 각각의 전압 꼭 기억을 하고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L1은 우리가 교류 300V 이하, 그리고 L2는 우리가 교류 1300V를 초과하고 1600V 이하로 조정된 방정갭이다. 이게 이렇게 볼트로 나올 수도 있지만 당연히 킬로볼트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1.3kV 그리고 1.6kV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L3는 교류 2kV를 초과하는 이 전압 부분을 좀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도 잘 나옵니다. S는 접지용 개폐기다. 그리고 CF는 결합 필터, 그리고 E는 접지, 그리고 CC는 우리가 이 문제에서 나왔던 친구이죠. 결합 커패시터로 우리가 정답은 1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53번입니다. 아래 그림은 전력 보안 통신 설비의 보안 장치이다. RP1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부터 보시면 전류 용량은 50A이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2번, 20초 이상인 자복성이 없는 릴레이 보안기이다. 자복성을 우리말로 순화하면 자동 복구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복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따라서 2번이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3번, 최소 감도 전류 때 응동시간이 1사이클 이하이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고 4번, 교류 300V 이하에서 동작하고 최소 감도 전류가 3A 이하이다. 이것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따라 정답을 골라주시면 2번이 되겠습니다. 54번입니다. 저하 목측 전선로에서 목조의 조형물에 시설할 수 있는 공사 방법은 우리가 목조의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우선 우리가 저하 목측 전선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공사 방법에는요. 애자 공사, 그리고 합성 수지관 공사, 금속관 공사, 그리고 버스 덕트 공사, 케이블 공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우리가 금 버스캔은 목조 건축물을 시설할 수 없는 친구입니다. 따라서 목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목조로 시설할 수 있는 것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보기에서 금속관, 버스 덕트, 케이블은 제외하셔야겠죠. 따라 정답은 3번 합성 수지관 공사가 되겠습니다. 55번입니다. 고압 옥측 전선로에 사용할 수 있는 전선은 정답은 1번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케이블을 암기할 때 이렇게 작성하기로 약속을 했는데요. 이때 숫자 2는 우리가 케이블 간 지지점 간 거리를 2m 이하로 한다. 이것을 같이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연상을 해보면 여기가 옥측 전선로에 관한 내용이었고 그 중에서도 고압의 지금 이 케이블 공사 이 부분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 정답은 1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56번입니다. 저압 옥상 전선로의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전선은 절연 전선을 사용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우리가 2번부터는 그림을 띄워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은 지름 2.6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한다. 우리가 지금 옥상 전선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옥측 전선로에 관한 내용이고 이 부분이 옥상 전선로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압일 때는 2.6mm 꼭 기억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2.6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번을 보시면 전선과 옥상 전선로를 시설하는 조형제와의 이격거리를 0.5m로 한다. 이 경우는 너무 낮게 된 부분이죠. 0.5m가 아니라 2m가 정답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수치를 묻는 거예요. 이 조형제와 이 옥상 전선로의 이 이격거리를 2m로 해야 됩니다. 따라서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 4번도 같이 읽어볼게요. 전선은 상시 부는 바람 등에 의하여 식물에 접촉하지 않도록 시설한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 정답을 골라주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 57번입니다. 고압 옥상 전선로에 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 이들 사이의 이격거리는 몇 cm 이상이어야 하는가? 우선 옥상 전선로이면서 고압이고 다른 시설물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60cm라고 했어요. 60cm 또는 0.6m라고 같이 기억을 했는데 한번 그림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옥상 전선로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옥상 전선로이면서 저압일 때는 지름이 2.6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하는 것 기억을 하기로 했고 고압일 때는 이 문제와 같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0.6m이다. 여기서는 60cm를 정답으로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고압일 때도 추가로 기억을 해두시면 옥상 전선로의 경우에는 특고압일 때 시설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60cm인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58번입니다. 특고압으로 가설할 수 없는 전선로는 1번 지중전선로, 2번 옥상전선로, 3번 가공전선로, 4번 수중전선로가 보기로 나와 있는데요. 정답은 옥상전선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옥상전선로는 이 왼쪽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이 부분이 옥측 전선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옥상전선로의 저압, 고압, 특고압일 때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특징으로 저압일 때는 지름 2.6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하자는 그런 것이 있었고 고압일 때는 다른 시설물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0.6m 이거 꼭 기억을 하고 특고압일 때는 시설이 불가능하다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9번입니다. 사용전압이 22.9kV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그 지짐을 완금류, 지주 또는 지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몇 cm 이상이어야 하는가? 이 문제에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그라는 이 친구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이지 14페이지와 34페이지에서 배운 내용을 많이 헷갈려 하셔서 제가 구별을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페이지 14페이지에서 배웠던 지지물과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요.
우리가 어떠한 가공전선이 있고 또 다른 가공전선이 있겠죠. 또 다른 가공전선이 걸려있는 이 지지물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14페이지에서 배웠던 내용은 이 지지물과 이 가공전선의 이격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요, 이 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34페이지에서 배웠던 개념을 이 문제에 적용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개념이 무엇이냐 하면 이 지지물에 이렇게 가공전선이 걸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이 가공전선과 이 가공전선이 걸려 있는 이 지지물, 이 둘 사이의 이격거리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문제 59번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2.9kV라고 주어졌죠. 그래서 어디에 해당되는 전압이냐? 우리가 15kV 이상, 25kV 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20cm를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0번입니다. 지지물로 비종철주, 비종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을 사용한 특과합 가공전선로에서 지지물의 양쪽의 경관의 차가 큰 곳에 사용하는 것은 경관, 즉 지지물 간 거리를 말하고 우리가 철탑 중에서도 양쪽의 경관의 차가 큰 곳에 사용한다. 이 말이 나오면 우리가 내장형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1번입니다. 특과합 가공전선로에 사용되는 비종철주 중 각도형은 전선로 중 최소 몇 도를 넘는 수평 각도를 이루는 곳에 사용되는가? 각도형 철탑에 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각도는 3도가 되겠습니다. 따라 정답은 1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62번입니다. 철탑의 강도 계산을 하려고 한다. 이상시 상정하중의 계산에 사용되는 풍압에 의한 하중의 종류가 아닌 것은 우선 정답은 좌굴하중이 되겠는데요. 이 좌굴하중이 무엇이냐? 우선 이렇게 구조물이 있을 때 바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압축하중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압축하중이 있을 때 계속 이렇게 누르다 보면 이 구조물이 휘겠죠. 이렇게 휘어지는 현상을 이와 관련된 내용이 좌굴하중이 되겠고요. 이 나머지 수직하중, 수평횡하중, 수평종하중은 우리가 풍압하중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좌굴하중은 이 이상시 상정하중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 정답을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63번입니다. 특과합 가공전선로 중 지지물로 직선형의 철탑을 연속하여 10기 이상 사용하는 부분에는 몇 기 이하마다 내장 애자장치가 되어 있는 철탑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철탑 1기를 시설하여야 하는가? 이 문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0기 이하마다 내장 애자장치를 갖는 철탑 1기를 시설할 것. 따라 정답은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64번입니다. 시가지에 시설하는 사용전압 170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이 철탑이고 전선이 수평으로 2 이상 있는 경우에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이 4m 미만인 때에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경관은 몇 미터 이하여야 하는가? 우리가 경관에 관련된 표에서 철탑이면서 우리가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이 4m 미만이란 이러한 조건도 있었고요. 지금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경관표를 보시면요. 시가지에 관련해서 A종 그리고 B종 철탑에 관해서 75m 그리고 150m, 400m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조건이 중요해요. 단 전선이 수평으로 2 이상 있는 경우에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이 4m 미만인 경우에는 250m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65번입니다. 154kV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시가지의 경동연선으로 시설할 경우 단면적은 몇 제곱밀리미터 이상인가? 이 문제는 시가지에서 우리가 특고압 가공전선로 전선 단면적을 묻는 문제입니다. 사용전압 100 그리고 170을 기준으로 각각의 전선 단면적이 나와 있는데요. 이 전선 단면적의 수치가 우리가 사용전압이랑 엮어서 외우시면 좀 더 쉽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용전압이 100 미만이죠. 100 미만일 때도 우리가 크기가 100보다는 작은 전선의 단면적 55가 되겠고요. 100과 170 사이에서는 실제로 이 크기에 해당되는 150 정도, 즉 100과 170 사이에 우리가 150이 있죠. 이것에 관련된 전선 단면적이 150이 되겠다. 그리고 170을 초과하면 단면적이 240 이상의 이러한 조건이 있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154kV이죠. 따라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단면적은 150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6번입니다. 22kV의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을 특고압 절연 전선으로 시가지에 시설할 경우 전선의 지표상의 높이는 최소 몇 미터 이상인가? 시가지에서 특고압 가공 전선의 높이를 묻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시가지는 35kV를 기준 전압으로 하고 35를 기준으로 35보다 이하일 때는 10m, 35kV를 초과할 때는 10 플러스 0.12n이 붙어요. 왜 이렇게 짝수일 때는
우리가 0.12가 붙는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요, 지금 22kV라고 주어졌죠. 따라서 35kV 이하에 해당이 되고, 지금 문제에서 특고압 절연 전선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특고압 절연 전선인 경우에는 우리가 10m가 아니라 8m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1번이 되겠습니다. 67번입니다. 154kV 가공 전선로를 시가지에 시설하는 경우 특고압 가공 전선에 지락 또는 단락이 생기면 몇 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는가? 이렇게 지금 154kV가 주어졌습니다. 지금 100kV를 초과하는 전압이죠. 그리고 문제에서 지락 또는 단락의 키워드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보안공사라는 키워드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문제에서 1초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여기에 보안공사라는 키워드가 있다. 여기까지는 똑같죠. 100kV를 초과하고 지락 또는 단락이거나 100kV를 초과하고 지락 또는 단락이면서 보안공사가 언급되어 있는 이러한 경우에는요. 우리가 보안공사가 안전을 더 강화한 친구이기 때문에 이 친구보다는 덜 위험합니다. 따라서 조금 더 여유를 둬서 2초 이내 자동차단 장치를 시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보안공사라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 1초 이내가 정답이 되겠죠. 따라 정답을 골라주시면 1번이 되겠습니다. 68번입니다. 시가지 또는 그 밖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에 154kV 가공 전선로의 전선을 케이블로 시설하고자 한다. 이때 가공 전선로를 지지하는 애자 장치의 50% 충격 섬락 전압 값이 그 전선에 근접한 다른 부분을 지지하는 애자 장치의 값의 몇 % 이상이어야 하는가? 우선 문제에서 별다른 말이 없다면 이러한 형태에서는 우리가 110%가 정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조건이 있죠. 여기 130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5%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지금 전압값이 154kV이기 때문에 130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우리가 110이 아니라 105%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9번입니다. 중성성 다중접지식의 것으로 전로에 지락이 생긴 경우에 2초 안에 자동적으로 이를 차단하는 장치를 가지는 22.9kV 특고압 가공 전선로에서 각 접지점의 대지 전기 저항값이 300옴 이하이며 1km마다의 중성성과 대지 간의 합성 전기 저항값은 몇 옴 이하여야 하는가? 지금 우리가 문제에서 챙겨가야 될 조건은 전압입니다. 22.9kV를 사용하고 있고 1km마다 중성성과 대지 간의 합성 전기 저항을 결국에 묻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15kV를 초과하고 25kV 이하에 해당되는 이 사용 전압은 이 부분이 되겠죠. 즉 22.9kV가 이 구간에 해당이 되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합성 전기 저항치는 15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우기 쉽게는 우리가 15kV 이하를 기준으로 300 그리고 30, 300을 기억을 해주시고 이 부분만 그대로 내려오고 여기서는 이렇게 절반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좀 더 쉽게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정답은 30옴이 아니라 2번 15옴이 되겠습니다. 정답을 골라주시면 2번이 되겠습니다. 70번입니다.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법이 아닌 것은 우리가 지중전선로 매설 방법에는 직접 매설식, 그리고 관로식, 암거식이 있고요. 인입식이 정답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을 골라주시면 되고 규정에서 이렇게 직매식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은 직접 매설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정답은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71번입니다. 지중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차량 등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매설 깊이를 몇 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우리가 중량물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좀 더 깊게 매설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중량의 우려가 있을 때는 1m, 없을 경우에 즉 기타의 경우에는 0.6m가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이 2번도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중 전선로는 케이블을 사용하고 콤바인 덕트 케이블을 사용하면 견고한 트러프 기타 방어물에 넣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1m를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2번입니다. 지중 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할 때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지중 전선을 견고한 트러프 기타 방어물에 넣지 않고도 부설할 수 있는 케이블은 1번 고무 외장 케이블, 2번 클로로플랜 외장 케이블, 3번 콤바인 덕트 케이블, 4번 알루미늄 피 케이블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규정에 따라서 콤바인 덕트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콤바인 덕트 케이블을 사용하면 견고한 트러프 기타 방어물에 넣지 않고 시설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3번입니다. 지중 전선로에 사용하는 지중함의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중함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구조일 것. 즉, 튼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2번, 지중함은 그 안에 고인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번도 맞습니다. 3번, 지중함의 뚜껑은 시설자 이외의 자가 쉽게 열 수 없도록 시설할 것.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 4번, 폭발성의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것에 시설하는 지중함으로서 그 크기가 0.5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에는 통풍장치 기타 가스를 방산시키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할 것. 이 지중함의 크기가 틀렸습니다. 0.5가 아니라 1 세제곱미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즉 가로 세로 높이가 다 1이 되는 거죠.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가로가 1m, 세로도 1m, 높이가 1m인, 즉 부피가 1세제곱미터가 되는 지중함의 크기를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 정답을 골라주시면 4번이 되겠습니다. 74번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적당한 것은 지중전선로는 기설 지중약전류 전선로에 대하여 기여 또는 니은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애를 주지 않도록 기설 약전류 전선으로부터 충분히 이격시키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이 문제는 지중약전류 전선로의 유도장애 방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빈칸에 대한 내용은 누설 전류 또는 유도작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4번이 되겠습니다. 75번입니다. 특고압 지중전선이 지중약전류 전선 등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 간의 이격거리가 몇 미터 이하인 때에는 두 전선이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가? 이 문제는 지중전선의 이격거리에 관한 내용이죠. 우리가 이렇게 지중전선의 이격거리는 삼각형을 그려서 암기하도록 했습니다. 이 삼각형을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지중약전류 전선, 그 다음은 저고압 지중전선, 그 다음은 특고압 지중전선이 됩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이 지중약전류 전선과 특고압 지중전선 간의 이격거리를 묻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둘 친구는 우리가 그림으로 외웠을 때 좀 가까운 친구들은 30cm라고 했고 좀 멀리 떨어진 이 친구는 60cm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미터 단위로 물어봤기 때문에 0.6m가 정답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유독성 가스가 있을 때는 1m를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의 정답을 골라주시면 4번이 되겠습니다. 76번입니다.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안의 배선, 전기기기의 기구 안의 배선, 관등회로의 배선, 소세력 회로의 전선의 전선은 제외의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단 사용전압이 저압에 거세한한다. 즉 저압이라는 조건도 주어졌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합성수지관 공사로 시설하였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2번. 공칭 당면적 2.5 제곱밀리미터의 연동성을 사용하였다. 이거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안에서는 우리가 공칭 당면적이 2.5 스퀘어가 됩니다. 제가 여기 규정을 봐주시면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안의 배선시설 공칭 단면적 2.5 제곱밀리미터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3번을 보겠습니다. 애자 공사 시 전선의 높이는 노면상 2m로 시설하였다. 2m가 아니라 2.5m가 맞죠? 바르게 고치면 2.5m가 되겠고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전로에는 터널의 입구 가까운 곳에 전용 개폐기를 시설하였다. 4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틀린 보기를 골라주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 77번입니다. 수상전선로의 시설 기준으로 옳은 것은 1번, 사용전압이 고압인 경우에는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한다. 이 사용전압이 고압이 아니라 저압으로 바뀌어야 맞습니다. 따라서 1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2번, 수상전선로에 사용하는 부대는 쇠사슬 등으로 견고하게 연결한다. 이때 부대라는 것은 부표처럼 띄운 것을 말하고 2번 내용이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 정답은 2번이 되겠죠. 3번도 이어서 보면 고압 수상전선로에 지락이 생길 때를 대비하여 전로를 수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한다. 이 부분은요, 이 수동이 아니라 자동으로 바뀌어야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4번, 수상전선로의 전선은 부대 아래에 지지하여 시설하고 또한 그 절연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한다. 이 부분은 조금 찾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부대 아래가 아니라 부대 위에 지지하는 겁니다. 부대 위에 이로 바꾸는 것이 맞고 제가 한번 보기 1번부터 규정에 맞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압이 저압일 때 전선이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이죠. 고압일 때는 캡타이어 케이블입니다. 따라서 보기 1번이 저압으로 바뀌어야 맞는 것이 맞고 2번도 찾아보면 여기 있죠. 수상전선로에 사용하는 부대는 쇠사슬 등으로 견고하게 연결한 것일 것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3번 이번에는 고압일 때 우리가 수동이 아니라 자동이 되어야 한다 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규정도 찾아보시면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상 전선로의 사용 전압이 고압인 경우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수동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이런 것이 있고, 이어서 4번 수상 전선로의 전선, 이 부대의 아래냐 위냐 아래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상 전선로의 전선은 부대 위에 지지하여 시설하고 또한 그 절연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 정답을 골라주시면 2번이 되겠습니다. 오늘 1강 문제풀이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